네, 여러분, 이제 가축 재해보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차 1과목 마지막 파트가 바로 이 가축 재해보험 제도 파트이고요. 이 강의 시작에 앞서 제가 그 손해평가사 OT 강의 이후에 한 4강 네 번째 강의로 용어의 정의 가축 파트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까먹으신 분은 이번 강의 시작에 앞서 4강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오시면은 이번 강의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4강 가축 재해보험제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도 일반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이 사업 실시 개요 나와 있고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실시 개요, 실시 배경과 사업 목적을 살펴보자면은 이 가축 재해보험의 사업 목적은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그리고 질병 등 재해로 인한 가축 및 가축 사육 시설, 가축이랑 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배울 그 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가축 재해보험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가축 재해보험의 사업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가축이랑 시설 두 가지에 대한 피해를 다 이제 보상을 하는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계속 배웠을 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위험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장하는 것들이 자연재해, 조수회, 화재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저희 이 가축 파트는 가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축은 조수회를 보장하지 않고요. 자연재해랑 화재, 가축 후 질병. 질병을 보장을 하는구나. 농작물 재해보험이랑은 요게 다르구나. 이렇게 보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나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한번 가축 질병이 돌면은 광범위하고 동시자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개별 농가로서는 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가축 그리고 시설에 입은 피해를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 가축 재해보험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사업 운영 나와 있습니다. 이 가축 재해보험의 운영기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 정착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사업 관리는 마찬가지로 농구먼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운영 보시면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업운영약정을 체결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앞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NH손해보험, NH에서 다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NH손보, KB손보, DB손보, 하나손보, 현대해상 이렇게 다양한 그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자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겠죠, 얘네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의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고요.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하는 거는 금과함원, 심의기구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가축 재해보험의 사업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사업관리기관은 농금원이다 나와 있고요. 이 농금원에서는 농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 2항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재해보험 사업관리를 수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 농금원이 하는 일 이렇게 쫙쫙쫙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편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축 재해보험 운영체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금원에서 이제 뭐 보험료 운영비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주면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국내외 민영보험사한테 이제 재보험료를 주고 재보험금을 받는다.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는 앞에 KB, DB 다 나와 있는데 보통 NH 손보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사자, 손해평가인 이런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조사를 해주라 하면은 조사자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손해액을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손해평가의 결과를 NH에게 제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가축 재해보험의 운영체계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운영체계랑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보험 사업 시행 주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자. 대상자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가축 재해보험의 사업 대상자는 농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이랑 법인이 전부 다 이제 보험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고 있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저희가 이제 이 교재가 2022년 시험 대비로 나온 거죠. 이제 근데 이때 2021년 기준으로 교재를 썼기 때문에 2021년 현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2021년 현재 가축 재해보험의 목적물로 고시된 가축은 총 16개의 축종이 저희가 배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축 16종과 가축 사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가축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16개의 축종을 저희 손해평가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지금은 소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가축 16종에는 소, 말, 돼지, 그리고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꿀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나와 있습니다. 16개의 축종, 어떤 것들이 지금 이 가축 재해보험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당연히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가축 사육시설, 시설도 저희 이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니까 축사라고 이해하시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도 이제 가축 재해보험의 보험의 목적물이 됩니다. 됐죠? 보시면은 아래 관련 법령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저희 이제 1차 시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정부 지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축 재해보험의 가입 방식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대상자,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이제 그 축산 농업인이 내가 가입을 해야겠다 이러면은 뭐 근처 농협에 가서 이제 가입을 하고 이렇게 그 축산 농업인이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 보험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요건 중요합니다. 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요. 다음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됐죠? 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요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1번 농업경영체에 등록까지 밑줄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충족한 사람이 이제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이 얼만큼 해주냐 하면은 가축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당 저희 아까 페이지에서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 또는 법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5천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축산농업인이 내는 납입 보험료의 5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축 재해보험 정부 지원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같이 살펴보자면은 가축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건 방금 설명드린 거죠. 1번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요. 축산업 허가 받은 자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우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러면은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냐 했죠. 개인 또는 법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납입한 보험료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기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래 보시면은 농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와 있죠. 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같은 말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랑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축산법에 따르면은 축산업 허가, 축산업 등록을 한 자. 그 다음 세 번째,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 축산업 등록을 받은 자 나와 있고, 축사 나와 있습니다. 이 축사는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가축 주계약 가입 금액이 최소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축사는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주계약 가입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정부 지원 가능하다. 아래 별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받는데 용도가 주택입니다. 주택이면은 정부 지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계약이 최소 1만 원 이상인 경우 됩니다. 다음 아래 보시면은 가축 재해보험 관련 정부의 지원은 재해보험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정부의 지원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재해보험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단 농업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 한도는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해주되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예 나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서 4천만 원을 국고 지원을 받고 계약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한 다음에 보험을 재가입하면은 1천만 원 남은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한다.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까지만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험 가입을 예를 들어 4월 1일에 해서 이제 보험 만기가 다음 연도 3월 31일이라고 하면은 이때 4천만 원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 만기일 전, 예를 들자면은 한 11월 1일 정도에 중도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보험을 이제 재가입할 수 있죠. 보험을 재가입.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5천만 원 한도가 되냐 하면은 이 기간, 이 4월 1일부터 지금 3월 31일까지 이 원래 기간 내이기 때문에 보험 재가입의 경우에는 다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차감한 1천만 원만 지원을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말 나와 있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7회 때 시험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말 보험료 구하는 거 나왔고요. 말은 조금 특이한데요. 말은 보시면은 말은 한 마리당 가입 금액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데 단 외국산 경주만은 정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가입 금액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의 이제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말을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4천만 원까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이니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4천만 원까지는 보험료의 50%죠.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이제 각자의 요율 있잖아요. 요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정부 지원금 빼면은 이제 요 금액이 나오고요. 초과하는 금액은 4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한대요. 그럼 초과한 게 4천만 원까지는 이 공식대로 이제 보험금을 드리고요. 초과된 3천만 원은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나눕니다. 3천만 원의 70%. 70%까지는 50% 지원을 해주니까 3천만 원의 70%. 3천만 원의 70% 하면은 2,100만 원이죠. 그러면은 2,100만 원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동일하게 요율을 곱하고 1 마이너스 정부 지원금 해서 여기 산출된 금액이 되는데 그러면은 2,100만 원을 뺀 나머지 이게 70%죠. 그러면은 초과 금액의 나머지 30%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이제 3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을 빼면은 9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900만 원까지는 정부 지원금 없습니다. 그냥 요율을 곱해서 이제 이 금액 됐죠?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4천만 원 이내 여기 맨 첫 번째 1번 됐죠? 4천만 원 이내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이제 초과 금액의 70%까지는 똑같이 정부 지원되는 거 2번. 그리고 초과하는 나머지 30%죠. 30% 금액은 정부 지원 없이 요 3번.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더한 값.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7천만 원 말의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지금 말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에 외국산 경주마다 이러면은 정부 지원이 다 빠지면 되고요. 이거 7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험 목적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아까 앞에서 배웠죠? 가축 16개 축종과 축산시설물이다. 됐는데 어떤 거가 지금 해당이 되냐 하면은 이 표 보시면은 이 보험 대상 축종은 뭐 소, 말, 양 해서 타조,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조. 그리고 아래 어떤 게 안 되냐 하면은 뭐 기러기, 노새 안 되고 당나귀 안 되고 개 안 되고 곤충, 지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축산시설물에는 아까 간단하게 축사라고 했는데 뭐가 또 들어가냐 하면은 보험 목적물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부속물과 부착물, 부속 설비 등을 포함하고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축산시설물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축사 들어간다. 부속물 들어간다. 부속물은 예를 들면 곶간 같은 거죠. 그리고 부착물, 축사에 붙어있는 예를 들어 간판 같은 거 축산시설물 되고요. 뭐 부속 설비, 부대시설 이것까지는 이제 축산시설물이 된다. 그런데 태양광이랑 태양열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이거 두 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 단위. 어떻게 이제 단위를 가입을 하냐 하면은 이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축이랑 축사를 전부 포함하는 포괄 가입제. 전부 보험에 가입하는 포괄 가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모우인 소와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축이랑 축사 이거를 전부 묶어서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는 포괄 가입제가 원칙이다. 그런데 종모우인 소 그리고 말 이 두 개는 따로따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종모우인 소랑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가격이 비싼 것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이 가축 재해보험은 보험 판매 기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험 판매 기간은 연중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앞에서 배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단위로
농작물이 보통 이제 심고 새로 나올 때부터 이제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그렇게 보험 기간이 정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축 재해보험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연중으로 보험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는 그러니까 폭염이랑 태풍 이런 기상 상황이 발생할 거에 따라서 신규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해보험 사업자가 신규 가입의 보험 가입 기간을 제한할 경우에는 농금원에 이 기간을 통보해야 되는데요. 이 폭염은 이제 6월이랑 8월, 그리고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기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 수준 보시면은 이 가축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아까 조수회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쓰자면은 조수회 안 된다.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도 자연재해, 질병,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가축 재해보험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손해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지만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다양한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가축 재해보험도 축종별로 재해의 범위 내에서 보장 수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종별로 구체적인 보장 수준은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크게 가축 재해보험의 큰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축의 축종별로 구체적인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이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oh,